2021년도 치매 극복 수기 최우수상. 마지막은 해피엔딩. 오지영. 고령의 할머니께서 담당 교수님 가운자락에 매달려 무릎을 꿇으셨다. 교수님도 곁에 서 있던 젊은 의사 선생님들도 나도 할머니의 간절한 외침을 막지 못했다. 제발 내 신장 2개를 다 떼어달라며 엎드려 오시는 할머니를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남동생이 급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지 2달 만에 피골이 상접한 채로 입원을 했다. 방법은 신장 이식뿐인데 나는 신우염을 앓고 있어 컨디션 검사도 하지 못했다. 손을 쓸 수 없이 시간만 흘러가자 결국 할머니께서 교수님을 가로막고 너무 늙어 하나로 안 되면 2개를 다 떼어서 손자에게 이식해달라며 애끓는 울음을 터뜨리셨다. 나와 동생은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 나에게는 부모님이었지만 할머니께는 생때 같은 자식이었다. 하루아침에 아들 내외를 잃은 할머니는 덩그러니 남은 우리 남매를 거두시느라 제대로 슬퍼하실 겨를도 없으셨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30된 아들의 죽음을 겨우 넘겼더니 이제 20대가 된 손주 녀석에게 말도 안 되는 병마가 찾아온 것이다. 할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증자가 나타났고 동생은 무사히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술이 끝나고 동생을 중환자실에 옮긴 후 장사를 하고 계신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께서는 됐다고 한마디 하신 후 전화를 끊으셨다. 그런 날조차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셔야 했던 할머니. 우리 2 남매를 키우는 것도 모자라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대느라 문자 그대로 하루도 쉰 적이 없으셨던 할머니. 새벽 4시면 천막을 걷고 장사를 준비하는 할머니. 담당 교수님 앞길을 막고 내 신장 2개를 다 떼어가라던 할머니는 우리 남매의 태산이었고 유일한 울타리였다. 할머니는 계속 그러실 줄 알았다. 계속 건강하시고 계속 우리의 보호자로 남아 계실 줄 알았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할머니만은 영원히 그렇게 강하고 굳셀 거라 믿었다. 우리가 자라는 동안 할머니께서는 약해지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뭔가 이상하시다는 걸 감지했을 때 무릎이 없어진 사람처럼 주저앉고 말았다. 고아가 됐을 때도 세상이 이처럼 두렵지는 않았다. 그 무엇보다 크고 든든한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 태산이 무너지고 있었다. 동생이 이식수술을 받고 몇 년이 지나 이제 이식받은 신장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였다. 마음이 놓이신 것일까? 작고 사소한 실수들이 이어졌다. 리모컨이나 물티슈 같은 것들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거나 화장실 전등을 끄지 않거나 하는 것들이었다. 시간이 더 지나자 냄비가 새카매지도록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으셨고 대문 여는 법을 잊어버려 몇 시간이고 밖에 서 계셨다. 할머니의 텅 빈 눈을 보며 전문가가 아니라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결국 치매 진단이 내려졌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고아가 된 것도 괜찮았다. 동생이 아픈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불행이니까. 그렇지만 할머니의 마지막이 꼭 이래야만 하는 것인가? 평생을 고생만 하고도 아들 내외를 잃고 손주들 거두느라 허물어진 몸에 이런 병까지 져야 하느냐고. 정말 이게 우리 할머니의 마지막이냐고.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 목이 쉬도록 고함을 내질러도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는 절망하고 한탄하는데 시간을 쓸 수 없었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키셨듯이 우리도 할머니를 지켜야 했다. 우리는 집에서 할머니를 돌보기로 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였다. 그동안 할머니는 장사로 바쁘시고 우리 남매도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함께 저녁 한 끼 여유롭게 먹어본 적이 없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야 우리는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았다. 코다리 조림살을 발라 우리 밥 위에 얹으시는 할머니를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거동을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보실 수 있는 동안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고 같은 것을 보고 웃을 때는 이대로도 좋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음식을 먹거나 배변 보는 법과 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하는 일들을 잊어버리시면서부터 우리는 모두 힘들어졌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탈진할 지경이었다. 말로만 듣던 치매의 무서움이 현실이 된 것이다. 치매는 과연 놀랍도록 슬프고 잔인한 병이었다. 당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던 손자 손녀를 알아보지 못하신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우리를 낯설어 하시거나 심지어 무서워하실 때면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뺨이나 허벅다리를 꼬집어 보곤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할머니 얼굴에 편안함이 감돌았다. 눈을 찡그리시더니 온 얼굴에 주름이 지도록 환하게 웃으셨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웃으시는 걸 너무 오랜만에 보는지라 나 역시 미소를 지었다. 미꾸리야. 할머니의 말씀에 심장이 툭하고 땅으로 떨어졌다. 할머니께서 동생을 미꾸리라고 부르셨다. 미꾸리는 아버지의 별명이었다. 한번 물에 들어가면 나올 줄 모르고 요리조리 잡히지도 않는 아버지를 집안 어른들은 미꾸라지의 방언인 미꾸리로 부르셨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이가 된 동생은 아버지와 많이 닮아 있었다. 어른이 되어도 얼기설기 얼굴에 흉을 지게 만드는 심한 여드름이 나는 것까지 닮아 있어 사진으로 비교해보면 같은 사람으로 보일 정도였다. 동생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누구도 감히 그 슬픈 착각을 정정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할머니는 너무 먼 길을 돌아 오랜만에 만난 아들 미꾸리의 손을 잡고 한박 웃음을 지으셨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할머니께서 그 짧고 위태로운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랐다. 치매는 최근의 기억부터 잊어가는 잔인한 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병을 앓는 중에 할머니는 가슴에 묻은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건 생각지도 못한 해피엔딩이었다. 차마 우리에게 내색할 수 없어 가슴으로 우셨을 깊은 하늘 그렇게 달래셨다. 할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날까지 미꾸리와 함께 하셨다. 미꾸리 밥숟가락에 반찬을 올리시고 손을 잡고 좋아하는 트로트를 큰 소리로 부르시고 생전하지 않으셨던 사진도 찍으셨다. 미꾸리와 함께 있는 할머니는 내가 보아온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셨다. 우리 남매는 잊으셨지만 되찾은 아들 미꾸리와 시간을 보내신 할머니는 밤중에 주무시듯이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그러셨듯 아이가 된 할머니를 우리 손으로 돌봐드릴 수 있었고 미꾸리와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다. 우리 남매는 이 결말을 죽는 날까지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기억 속의 할머니와 미꾸리가 영원히 살아계시도록.